가을의 불청객 알러지, 한국에서는 알레르기라고도 부르죠.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2,600만 명이 계절성 알러지로 불편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강수현 리포터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계절이 바뀌는 봄과 가을만 되면 아침에 콧물이 많이 나고 강수현 리포터는 눈물이 나서 매우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알러지의 원인은 무엇이고 치료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일리노이 대학병원의 루시박 전문의를 인터뷰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병원. 이곳에서 알러지 면역학 폐질환 과장으로 있는 루시박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와 강수현 리포터는 스킨프릭 테스트라는 피부 단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팔을 소독하고 알러지를 생성하는 항원 시약이 발라진 도구로 피부 표면에 아주 작은 상처를 냅니다. 확실한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조금 따가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검사 부위를 표시한 뒤 15분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 검사법은 알러지 검사법 가운데 가장 간편하면서도 확실한 검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많이 한다고 하네요. 루시박 전문의의 검사 결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알러지가 뭐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데, 미스감은 알러지가 나무 꽃가루 그리고 잔디 꽃가루, 잡초 꽃가루에 전부 다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나무 꽃가루는 봄에 나오고, 그 잔디 꽃가루는 여름에 나오고, 잡초 꽃가루는 가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에 다 증상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또 보니까 고양이에도 굉장히 심하고 강아지에는 알러지가 그 리액션이 조그만데, 그렇게 되면 고양이랑 강아지는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고양이랑 강아지랑 같이 살면 1년 내내 증상이 있겠죠. 박원정 씨는 지금 그 꽃가루에 지금 제일 리액션이 큰 게 나무 꽃가루하고 그 잡초 꽃가루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꽃가루는 봄에 나오고 잡초 꽃가루는 가을에 나오는데 지금 요 8월 말에서 9월 달 그때가 가장 그 잡초 꽃가루 중에서 그 레그윗 폴른이 제일 많을 때예요. 그래서 봄하고 가을에 증상이 심하시다는 게 그게 설명이 되죠. 강수현 리포터와 제가 가지고 있는 알러지 증상은 흔한 계절성 알러지.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루시박 교수는 IgE 항체가 환자에서 알러지 반응을 전형적으로 유발한다고 말합니다. 알러지는 우리 몸에서 그 어떤 특정한 물건에 반응을 해갖고 IgE라는 항체를 만들어서 그 IgE라는 항체가 우리 몸에서 그 증세를 나타내죠. 근데 그 IgE라는 항체를 만드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아토피라는 유전 인자가 있는 사람들이 해요. 그렇게 하고 아토피가 없는 사람들은 똑같은 물질을 접해도 그런 IgE라는 항체를 만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전 인자가 있나 없나가 참 중요한데 그걸 이제 되게 부모한테서 물려봤거든요. 그렇지만 부모는 또 알러지 증세가 없었지만 애들만 있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알러지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에 많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가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자라갖고 미국에 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별로 알러지 증세가 없어요. 근데 애들이 미국에서 나가서 이 부유한 나라에서 자라는 애들, 걔네들은 알러지 증세가 많아요. 이거 그 유전인자라는 게 뭐 그렇게 겉으로 봐서 딱 보이는 게 아니죠. 환절기에 꽃가루에 반응하거나 진먼지, 진드기, 또 동물에도 반응하는 각종 알러지, 재채기, 콧물과 눈물, 가려움 등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그 IgE라는 항체가 많이 쌓이면요, 그 IgE가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세포들을 자극해갖고 케미칼이 나와서 그게 이렇게 콧물도 나게 하고 눈물도 나게 하고 막 가려운 증세도 내고 어떨 때는 부어서 눈이 막 부어서 새빨개지고 코 속에 다 부어서 뭐 숨도 못 쉬고 막 그러잖아요. 증상이 심하면 당연히 알러지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 그 관리 방법에 대해 루시박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특히 창문을 닫는 것과 깨끗한 세척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꽃가루에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이 신선한 바람이 그게 해가 되죠. 그러니까 창문을 다 닫고 에어컨디셔너를 틀어놓고 그 문에도 다 이렇게 문도 열어놓지 말고 꼭꼭 닫으시고 그리고 그 환기 시스템에다가 그 필터를 꼭 달아서 그게 다시 서큘레이트 안 되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 꽃가루가 머리에도 묻고 이렇게 스킨에 다 묻잖아요. 얼굴에도 묻고 코 속에 다 묻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샤워를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내고 그리고 옷도 다 갈아입고 그리고 바깥만 씻을 것이 아니라 코 속을 씻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코 속을 씻는 거를 그 생리적 식염수인데 그 drug free, preservative fre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부제가 안 들어있는 그런 생리적 식염수는 이렇게 pressurized 캔에 들어있는 것들이 가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보통 이렇게 플라스틱 바틀 이렇게 스퀴즈하는 바틀에 들어있는 것보다 월등히 비싸요. 그러니까 싼 거 쓰시지 마시고 돈 조금 더 주고서는 그렇게 방부제가 없는 preservative free, drug free 그 세일린을 갖고서는 코 속을 씻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코 속을 다 씻은 다음에 약을 뿌리셔야죠. 약에다 이제 코에다 뿌리는 약들이 있거든요. 뭐 플로네이즈, 네이조넥스, 뭐 라이노콜 이런 거 많이 쓰는 약인데 굉장히 잘 듣는 약인데 사람들이 와서 저는 그 약 써봤는데 안 들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코 속을 씻지 않고 그냥 약을 뿌리니까 그래서 안 들어요. 그리고 코 속을 씻지 않고 약을 탁 뿌리면 막 이제 재채기 하고 해서 코를 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은 좋은데 약을 쓰는 방법이 나빠서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생리적 식염수로 코 속을 뿌리고 코 풀고 또 뿌리고 코 풀고 뿌리고 코 풀고 적어도 한 3번 씻고 그 다음에 나서 약을 탁 뿌리면은 코를 풀면 안 되죠. 약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걸 잘 못해갖고 아주 간단한 건데, 그런 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지는 거죠. 엘러지는 고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증상을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또 지역과 연령에 따라 없어지기도 합니다. 뭐 알러지를 고치지는 못하지만, 이제 알러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대로 자주 씻고 코에 약 뿌리고 그렇게 하면 증상가 잘 조절이 되는데 그게 심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알러지 증상이 항상 그냥 뭐 1년에 뭐 9개월, 6개월, 9개월 동안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 소위 말해서 알러지 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알러지가 있는 그 스페시픽한 거를 갖다가 샷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알러지에 대한 반응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알러지 샷을 맞으면 증상이 확 좋아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은 한 50세 지나면은 알러지 심한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점점 좋아져요. 물론 50세 지나서도 증세 있는 분들도 꽤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말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 리액션이 착 줄어들어갖고 그냥 좋아지죠. 근데 뭐 이렇게 감기 걸렸을 때, 뭐 폐렴 걸렸을 때 항상제 먹고 딱 낫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